안녕하세요. 진료실에서 못한 말 다 하려고 만든 채널 3분 진료입니다. 끝나지 않는 여드름, 통증과 착색과 흉터의 늪에서 고통받으셨나요? 오늘은 여드름을 유일하게 안 나게 할 수 있는 약인 이소트레티노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엄청나게 부작용이 많지만 요령껏 복용하면 정말 유용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 복용 중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전 편에서 제가 여드름 때문에 많이 고통받았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드름 관리를 오래 받으러 다니다가 마지막에 선택한 치료법이 바로 로아큐탄 이소트레티노인이었습니다. 원장님이 너무 심하다고 추천해 주셨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약을 복용한 후에 여드름이 거의 나았습니다. 다만 많은 부작용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 위주로 약의 장점과 부작용,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복용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로아큐탄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약을 하루에 2알씩 2~3달 복용하면서 거의 여드름이 안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로아큐탄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건조증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여드름이 심할 때 하던 것처럼 세안을 꼼꼼하게 자주 하고 스킨 하나 정도만 발랐어요. 보습제를 듬뿍 발랐어야 하는데 잘 몰랐던 거죠. 어느 순간 너무 건조하고 온몸이 가렵고 입술도 트고 눈이 뻑뻑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게 여드름약 때문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약만 먹고 보습제를 제대로 안 발랐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의 저는 극도로 민감한 피부가 되어서 화장하고 나면 접촉 피부염이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화장을 잘 못하고요. 샤워를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면 아토피 증상이 심해지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아큐탄에는 총 복용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다 채우면 보통 재발이 줄어든다고 해요. 저는 이 총 복용량을 채우고 약을 끊었어요. 한 1~2년 정도는 잠잠하다가 다시 여드름이 또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임신 계획이 있어서 약을 먹을 수 없었어요. 임신 중에는 당연히 여드름은 더 심해졌고요. 그래서 출산 후에 다시 여드름을 해치우고자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먹었으니까 유분이 더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보다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손발 습진까지 나타나면서 더 건조하고 찢어지고 가려워졌어요. 이때 저는 2~3일에 한번 복용하는 것으로 약 복용 기간을 전환을 했고 보습제를 엄청 바르면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부작용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주 1회 정도 복용을 합니다. 이게 저한테 맞는 최적의 용량이더라고요. 어때요? 제가 약을 접하고 복용하고 다시 재발하고 조절하게 된 과정을 들어보면서 느낌이 오시나요? 로아큐탄으로 대표되는 이소트레티노인은 비타민 A 계열의 레티노이드 약물로 피지 분비 자체를 억제하고 피지를 먹고 사는 여드름균과 염증을 줄여주며 각질이 모낭을 막는 것도 줄여주기 때문에 모든 여드름의 생성 과정에 관여해서 여드름을 치료해줍니다. 단점은 얼굴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의 피부에 작용하기 때문에 눈, 입술, 피부 등 모든 기관을 건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큰 부작용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에요. 때문에 20~30대 여성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해요. 드시는 분들 헌혈도 하시면 안 되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자가 몸에서 주기적으로 재생성되기 때문에 임신 준비 3개월 정도 전에 중단하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혈중 약물 농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최소 한두 달은 먹어야 효과가 보여요. 그래서 처방 받으셨을 때 1~2주 먹다가 효과가 없어서 중단하시지 말고 이왕 시작을 했으면 꾸준하게 한번 복용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총 복용량은 대략 체중 곱하기 12알 정도입니다. 50kg 여자 기준으로는 600알을 채워야 하는데 하루 3알로 200일 정도는 먹어야 하잖아요. 실제로 3알 이렇게 권장약을 매일 복용해보면 엄청 힘듭니다. 진짜 입술이랑 다 터지고 난리가 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총 복용량을 다 채운다고 재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무리해서 먹기보다는 먹는 기간 동안 조절이 된다고 생각하고 부작용이 가장 없는, 불편하지 않은 상태로 이틀에 하나, 3일에 하나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먹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간 기능 장애, 중성지방 상승, 뇌압 상승, 피로, 관절통 등 기타 부작용이 있는데 드물고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량 조절을 해주면 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소트레티노인 피지 조절제는 여드름, 주사 피부염, 모낭염 등 난치성 피부 질환을 없애주는 데에는 거의 최고의 약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피부 질환 자체가 워낙 잘 재발하기 때문에 저는 피부 치료는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조증이나 기형아 유발 이 두 가지를 주의하고 용량을 잘 조절하면서 부작용이 없는 상태로 유지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고 환자분들이 만족한다면 이것보다 좋은 치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압출 관리 받느라 고통받고 돈 수없이 쓰고 얼굴이나 몸의 스트레스가 정말 너무너무 심하셨던 분들께는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엄청 부작용 많은 약인데 너 가족이면 먹이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그렇게 먹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감정이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급발진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도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진료를 보고 있으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